오래전 문을 닫은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 학생들이 떠난 자리엔 20년 넘게 예술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작가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황금기의 그 기억이 가장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자 집이나 마찬가지죠. 달라지는 것은 우리 작가들이 나이가 한두 살 더 먹다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백발도 된다는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불꽃 튀는 열정. 처음 시작할 때의 설렘과 기대. 고민이 깨지던 순간의 희열까지 예술가들과 생애 굴곡을 함께한 여기는 오국리 미술촌입니다. 산골짜기 논밭을 가르는 날카로운 기계음. 미술촌의 고요함을 깬 주인공은 조각가 박승만 작가입니다. 용접기가 지나고 불꽃이 칠 때마다 때론 굵고 때론 가느다란 선들이 둥그런 공간을 채워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잔뜩 뻗어 올린 커다란 나무들의 숲 같습니다. 이 작업은 지금 생성과 소멸이라는 작업인데 자연이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그런 그 과정들 아니면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이 스테인리스라는 재료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철조로 작업을 시작했던 작가는 꽤 오랫동안 석조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다 6년 전부터 다시 철조 작업에 몰두해 오고 있는데요. 잎새의 작은 인맥들이 나뭇가지가 되고 나무와 숲이 되고 다시 잎이 되어가는 생성과 소멸의 반복. 이 작업을 통해 그는 부분과 전체의 의미를 되짚어가는 중입니다. 홍콩의 그런 큰 빌딩 숲이나 맨하튼 그런 빌딩 숲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마치 보면 사람이 그 이 지구의 뭐 주인인 척 아니면 그 만물의 영장인 척 하지만 사실은 이 새싹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작은 그런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예. 수많은 나뭇가지가 숲으로 피어났다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순환. 이렇듯 그의 작업은 자연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2001년부터 이어진 오국리 미술촌에서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도심에서 그럴듯한 작업실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푸르른 자연 속에서 작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하고 그 흙 속에서 솟아 나오는 그 새싹을 보면서 자기한테는 어떤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모래알들을 갖다 뚫고 나오는 그걸 보면서 그 속에서 또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교실에도 예술가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교실의 주인은 동양화가인 김경희 작가. 올해로 22년째 오국리 미술촌에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화폭마다 스미는 밝고 따뜻한 기운,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독창성. 동양화 작가인데도 그의 작품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건 채색의 바탕이 되는 도화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한지를 쓰는데 저는 한지 대신 지점토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 지점토의 장점이 뭐냐면 그릴 수도 있고 긁어낼 수도 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스크래치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 물감을 바르고 긁어내고 다시 물감 바르고 하는 수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지점토가 마르면 그 위에 스케치를 하고 동양화 물감으로 색을 입히는데요. 이제부터가 지점토 도화지가 특색을 발휘할 시간. 붓 대신 날카로운 조각도를 손에 쥔 작가가 화면을 긁어내며 머릿속 장면을 구현해 갑니다. 원래 제가 그 판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어떤 제 작품의 판화의 어떤 그 느낌을 이용을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날카롭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선을 이용해서 내 그림에 한번 이용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화처럼 그려낸 동양화 한 폭. 그녀는 삶을 순례와 같다 말하는데요.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사는 순례자처럼 흔들리고 상처받아도 결국엔 희망이 있어 살게 되는 생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최근에 전시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제목은 마르타의 의자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그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금 비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작가로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내 자리는 끝까지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작가의 자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그 장소가 여기 오곡리 미술촌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2월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문을 닫은 오궁초등학교. 비어있던 학교에 예술가들이 찾아든 건 그로부터 넉 달 후였습니다. 젊은 예술가 7명이 교실은 작업실로, 강당은 갤러리로, 운동장은 야외 전시장으로 재정비하고 나선 건데요. 전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하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흘러간 26년의 세월. 패기 넘치던 젊은 작가들의 머리 위엔 시간의 무게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기 처음 올 때까지만 해도 되게 젊었었거든요. 까만 머리였었고 아주 긴 생머리였었고 쥐도 쥐인데 진해가 좀 많았어요. 왕진해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있는지 몰랐을 때 한 3번인가 물렸고요. 근데 그때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같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황금기를 여기서 20여 년을 보냈구나. 그래서 이 장소가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제 인생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다른 작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중한 곳이에요. 생애에 가장 찬란했던 시간을 함께한 오궁리 미술촌. 흙을 빚는 최범홍 작가도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요. 오궁리 미술촌이 처음 문을 열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는 한시도 이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가 25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 작가들이 나이가 한두 살 더 먹다 보니까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백발도 된다는 것 자체죠. 이 왕기를 태우다 보니까 이 넷내가 많이,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집 주위에, 이 작업장 주위에 어떤 다른 분들이 사신다면 그 냄새나 연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자유스럽다는 거죠. 흙과 불을 가까이 해야 하는 도예의 특성상 도심과 떨어진 오궁리 미술촌은 매력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에서 그가 빚고 있는 건 둥그런 체형의 기이한 색과 문양을 가진 도자.
빛나지 않아 더 특별한 항아리입니다. 불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했던 이 기법인데, 작업인데 많이 하질 않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빗썰무늬 투기, 그 다음에 민무늬 투기,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옛날 그다음에 많이 우리가 봤던 투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에서 나오는 색깔. 근데 인위적으로 낼 수 있는 색깔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그랬더니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빚어 말린 도자기를 굽기 위해선 왕겨가 필요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필요할 때마다 쉽게 왕겨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데요. 기물의 크기에 맞춰 벽돌을 쌓아주면 가마 완성. 한 번에 하나만 구울 수 있어서 호락호락한 작업은 아니지만 예측할 수 없어서 더 흥미진진한 작업입니다. 왕겨는 또 한꺼번에 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타면서 기물을 서서히 달궈줌으로써 깨짐을 좀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오래 탐으로써 어느 한쪽은 불이 센 것도 있고 또 약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색상 변화가 많다는 거죠. 왕겨에 불이 붙으면 가마솥 온도는 섭씨 750도에서 800도까지 오르는데요. 이 작은 가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하루를 꼬박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떡떡떡 쉬었다 합시다. 어서 오세요. 나 지금 잠깐 의장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리하고 있어? 어쩐 우리 김계 선생님이 이렇게. 아니, 커피까지 갖고 왔어요? 커피 가지고 갖고 왔어. 호호. 날마다 얻어먹으니까 오늘은 좀 내가 내야 될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앉아. 어려워 말고 앉아. 벌써 20여 년을 이곳에서 동고동락해온 두 사람. 미술촌은 창작 공간을 넘어 사이좋은 이웃들이 모여 살던 일상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자경이 낳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규환이 얘도 예. 이렇게 됐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채원이. 채원이. 그때가 재미있을 때, 애들 어릴 때가 재밌었고, 저기 다시 올까? 다시 오질 않을 것 같아. 그 중에서 그 예도라는 아이는요, 여기서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저기 방과후 수업을 나갔거든요. 그 엄마가 나는 애기도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 애 없고 포대기 나가게 하고 묻고 밭두렁아 다 갔다 한두 시간 하고 또 태우고 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커서 되게 끈적끈적해요. 얼굴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알 수가 있죠. 티각태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스파크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족 그건, 같아서 서로 상처도 주기도 하지만 가족 같아서 정말 찡할 때도 많고. 저한테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자 집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청명한 6월의 아침. 하루를 온전히 소진한 가마가 작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약간 설레는 마음이 지금 크네요.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나올까, 또 생각은 대로 잘 나왔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이럴 때마다 그 설렘이 크죠. 까맣게 타들어간 왕겨의 속살 사이로 갸웃 주둥이를 내민 항아리. 벽돌을 걷어내자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 드러나는데요. 왕겨가 서서히 타며 생겨난 연기가 기물을 도화지 삼아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작가 맘에 쏙 들게 말이죠. 예, 아주 잘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자연의 색깔이잖아요, 연기가.
검은색, 회색, 그다음에 더 생각지도 못한 문양도 나오잖아요. 청명한 하늘에 이렇게 새털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다시 기계 소리가 미술촌 허공을 가릅니다. 돌 작업에 몰두 중인 조각가 권성수 작가. 돌을 깎을 때마다 쌓여온 먼지만큼 어느새 이곳에서의 삶에도 10년이란 세월의 덧개가 쌓였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제 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막 대형 작업, 4m, 5m.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마땅히 할 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마침 여기가 너무나 그 작업 돌 작품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였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그 대형 작품들을 많이 했었죠. 욕심껏 대형 작품을 만들며 구상 위주의 작업에 전념해 왔다는 권성수 작가. 조각의 근본 요소 중 공간에 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조각을 통해 형태를 만들거나 감정을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재해석할 때 비로소 예술은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잎 자체가 아니고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떤 개개인의 특별한 공간을 과거로부터 다시 꺼내오는 것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주로 석조 작업을 해오다 재작년부터는 쇠 작업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쇠와 함께 젊은 시절 집중했던 추상 작품을 최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돌과 철을 같이 믹스하는 작업, 한 작품 안에 같이 녹아드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지금 하고 있죠. 사실 현대 미술은 특정한 재료가 따로 없어요. 추상이든 구상이든 돌이든 쇠든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다듬어도 권성수만의 향기가 드러난다고 말하는 작가. 예술은 온전히 혼자만의 작업이지만 이곳이 오국리여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큰 플라타나스나 향나무 이런 나무들을 도심지나 이런 데서는 보기 힘들거든요. 큰 플라타나스나 나무들의 석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런 아름다움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모티브가 되죠. 도심을 밝히는 쾌청함도 잠시. 갑작스런 여우비를 뚫고 최범홍, 권성수 작가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반가운 인사의 주인공은 30년 직인 전병관 작가. 26년 전 오국리 미술촌으로 작가들을 모은 장본인이자 초대 촌장입니다. 보면은 제가 이태리에 있다 와서 컨테이너를 4개를 가져왔어요. 초록 6대 돌을 줬는데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넓은 작업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오국리 미술촌을 문화 공간으로 1호로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최초의 폐교 미술촌답게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오국리 미술촌.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개최했던 문 닫은 학교 예술제는 문화근건으로서 폐교의 가치를 각인시킨 가능성의 장이었습니다. 국악인들, 공연팀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운동장이 막 그냥 사람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고기도 꺼먹으면서 춤도 추고. 어떻게 보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미술촌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을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했으니까요. 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었다고 자부하죠.
전병관 작가 역시 오국리 미술촌에서 전성기를 보냈는데요. 소통의 방점을 두고 변화무쌍한 우리네 삶의 표정을 담아온 작가. 미술촌에서의 경험을 살려 2015년부터는 전주 구도심에서 예술을 놀이처럼 접하며 배우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해왔던 것은 아름다움을 소화하는 그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뭐 기여할 수 있는 그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교육과 예술을 같이 함께 가자,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날처럼 한가롭고 고요한 오후. 발길 뜸했던 미술촌에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누구? 자, 코로나 이쪽도. 와, 안녕. 이렇게. 아이고. 이 이길명 작가고 여기 서경남 작가는요. 여기 거의 원년 멤버라고 해야 되죠. 여긴 조각가, 여기는 한국화가 그러거든요. 전부 다 여기서 태어난 그 친구.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업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 그 등에다가 쉬도 좀 많이 했었고. 고생 좀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내 작업실에 이모 그려준다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10여 년 세월 동안 부쩍 변해버린 두 사람. 하지만 교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시간은 마법처럼 두 사람을 그때 그 시절로 데려다 놓습니다. 작가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 그림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죠. 네. 여기 보시면 그때 이모는 또 이제 흰머리가 없으시죠. 2007년도면 그때 정말 아름다우신 모습을 제가 그대로 종이에 담아낸. 토실토실하다. 네, 그렇죠. 그 옛날처럼 한데 둘러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미술촌 사람들. 내가 딱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거지. 미술촌이 사람 냄새로 가득했던 젊은 날의 그때처럼 구석구석 활기가 넘쳐나는데요. 낡아가는 건물만큼 추억도 나이 들어가지만 사랑만은 변함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대한민국 1호 공간이에요. 폐기로를 이용한 작업실로. 그 공간이 소중한 공간으로 후배들에게 면면히 이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절실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젠가 죽게 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하면 그건 미술촌에서의 생활이거든요. 내 생의 마지막 작품도 그 붓질을 이곳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공간에 예술을 불어넣은 폐교 문화공간의 시작, 임실 오국리 미술촌. 예술가는 나이 들어도 예술은 늙지 않는 것처럼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오국리 미술촌의 예술호는 지금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습니다.